5월 2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국채금리 급등과 재정 우려의 확산 그리고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부진이 증시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감세안 통과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또한 지난 21일에 일본의 30년물 금리도 3.18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를 높였었는데 여기에 미국 장기물 금리 급등세가 더해지면서 부담이 확대되었던 모습입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일 환율 협상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달러원 환율 하락세는 지속하면서 장중 138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와 항공, 에너지, 의류업종 등은 선방했고 2차전 지주는 약세를 지속을 하면서 다수의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감세안의 하원 통과 그리고 장기 금리 안정세에 증시 매도세가 진정되는 듯 했지만 장 후반에 하락세 키우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하원에서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됐고 이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 8천억 달러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발표된 지표는 5월 PMI 예비치가 있었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52.3으로 개선됐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영상 공개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에 1.92%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감세안 통과가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면서 장기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고 월러 이사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한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미증시 장 막판에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조금 불안정한 투자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당분간 지속적으로 환율과 금리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전일 우려를 선반영한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에 소폭 반등 출발 예상되지만 추가 동력도 부재해 관망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에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시메틱 자료인데요. 아트토이 소비시장 분석 관련 자료입니다. 김승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전일 중국 소비산업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과거 가성비를 중심하던 소비 습관에서 벗어나 현재는 다양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신소비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신소비는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거나 기존 제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소비 방식과는 차별화된 소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MZ세대들은 가심비를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가심비는 자신이 선호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에 덜 민감하고 구매 기준을 자기 만족과 개성 표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MZ세대들은 가심비와 같은 소비 방식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심비 소비는 흔히 립스틱 효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가의 제품이나 장기적인 효용을 중시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으로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된 소비 패턴에서 주목받고 있는 품목이 아트토이입니다. 중국의 팜마트와 미니소와 같은 기업들이 아트토이를 좀 대중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MZ세대들이 아트토이를 통해서 감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 이외에도 SNS를 통해서 유행과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즐거움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MZ세대들의 윗세대인 X세대들의 추억이 담긴 캐릭터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아트토이 문화는 MZ세대를 뛰어넘어 더욱 넓은 범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불황 시기에 립스틱 효과처럼 만족감을 찾기 위한 일회성 구매가 이루어졌던과는 달리 현재는 경험 공유, 리셀 등과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아트토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의 가심비 소비 트렌드로 인해서 아트토이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팜마트, 미니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팜마트는 중국 아트토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의 약 85%가 팜마트 자체적인 캐릭터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캐릭터를 이용한 테마파크까지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팜마트는 블랙핑크 리사와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인스타그램에서 팜마트 캐릭터 키링을 업로드하면서 이미 글로벌 매출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현재의 이익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니소입니다. 미니소는 기존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판매하는 미니소 브랜드와 아트토이를 판매하는 신규 브랜드 탑토이 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미니소 브랜드는 기존 제품의 캐릭터 IP를 콜라보한 제품, 즉 굿즈를 판매하고 있고 굿즈와 아트토이 두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서 타깃 고객층이 다르다는 점에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미니소 역시 팜마트와 동일하게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MZ 세대들의 새로운 소비 습관은 바로 이제 가심비를 매우 중요시 하는데요. 자기 만족부터 유행을 공유하는 재미까지 그런 더해진 가심비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트토이 즉 굿즈 산업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관련해서 팜마트와 미니소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등승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관련 코멘트입니다. 김혜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관련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월 22일 장전 공시를 통해서 인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목적으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신설하고 기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 100%를 승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주당 0.65 대 0.35로 액면가액은 2,5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해상충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제기가 지속되면서 상이한 사업 구조로 인한 가치평가 한계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DMO와 시밀러 신약의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판단합니다. 로직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분리된 CDMO 사업을 통해 3대 축 중심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 세일즈 오피스 개도를 통한 글로벌 영업 환경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순항중으로 판단됩니다.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 노하우와 전략을 통해서 기존 단일항체 중심의 웨이브 1, 2 바이오 시밀러 위주에서 ADC, 이중항체, PD1 등 웨이브 3 바이오 시밀러를 확장하면서 지속적인 사업 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피스 홀딩스를 통한 신약 모멘텀 성과 도출 시 이에 대한 프리미엄도 추가 부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관리, 지원 수수료, 신기술 관련 투자 수익 및 자회사 배당 수익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신규 모달리티 개발 플랫폼 구축, 다수 후보 물질 개발, LO 등을 추진하는 성격을 지닐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피스의 중복 성장 우려 해소를 위해서 홀딩스 설립 등기로부터 5년간 한국 거래소에 유사한 상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계획도 발표해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방향성과 전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점과 컨퍼런스 콜에서 별도의 가이던스 변화는 없었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의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2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78조 원, 기준 존속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50.7조 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글로벌 피어인 론자의 12개월 선행 포워드 P 35배를 적용한 수준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던 피어들과의 멀티플 괴리가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피스 홀딩스의 가치는 27.3조 원으로 산출되는데 글로벌 피어 대비 프리미엄이 붙는 가치로 판단되오나 실적 성장, 신약 투자 성과 도출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부여하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일 공시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신설을 하고 기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100%를 승계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주당 0.65 대 0.35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CDMO와 시밀러 신약의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첫 단추로 판단된 데는 그런 김혜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카이라이프 1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서비스 담당 김준섭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1위 이성방송 회사인데요. 최근 비용 효율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동향이 눈에 보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된 몇 가지 사실 중 이제 눈에 띄는 점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그 망 사용료와 프로그램 사용료와 같은 비용 효율화가 눈에 띕니다. 일단 망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 중에서 한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사용료 같은 경우는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쪽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망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가입자 그리고 또 알뜰폰과 같은 모바일 가입자들이 한 명 가입할 때마다 그 망을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이 비용 수준 자체가 1인당 한 31,400원 수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15% 정도 감소를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유료 방송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컨텐츠 사용료 이쪽인데요. 이쪽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 4%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두드러진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자회사인 ENA, 예전에는 스카이 TV였죠. 콘텐츠 조달 노선이 변경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드라마 중심으로 채널을 형성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나는 솔로와 같은 예능 콘텐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 역시도 비용이 개선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2025년 순이익 기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가 4,375원 대비해서 저희 목표 주가는 60%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요약하자면 스카이라이프는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IPTV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가입자 감소 추세도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입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7,000원을 유지를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본사 비용 구조 변화에 따른 이익 개선 그리고 자회사 스카이TV 점유율 증가했는데요.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망 사용료와 프로그램 사용료의 감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는 비용 효율에 따른 그런 수익성 개선이 지속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IRA 수정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랑 태양광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법안들이 이제 수정이 되고 있으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IRA 관련된 법안들이었고요. 이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뭐 7가지 스텝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어저께 밤에 이제 하원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서 현재 상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서명은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마지막 한 스텝만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ITC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에 대해서 30에서 50% 돌려받는 이러한 정책이 원래는 32년까지 가는 거였는데 28년으로 수정이 되게 됐고요. 이게 짧아지면 생기는 문제점은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하는데 투자금이 많이 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 PTC와 AM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생산할 때마다 판매 가격의 30% 정도를 이제 또 돌려받는 보조금이었습니다. 요 항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PTC가 똑같이 28년에 종료가 되는 걸로 바뀌었고 AMPC는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MPC가 현재 태양광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의 대부분의 수익원이었기 때문에 여기 유지가 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한 대 살 때마다 7,500불씩 지원해주는 소비자들한테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수요를 이끌어주는 주요 정책이었는데 요거는 올해 말 혹은 올해 중순에 이제 폐지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에도 큰 지금 위기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또 애매한 조항이 이제 양도 조항이라는 건데 세금 공제 이런 크레딧을 받았을 때 수익화하려면 10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거의 30%씩 손해를 보면서 이거를 타사에다가 양도하는 그래서 이제 현금화를 빨리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항목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27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폐쇄가 되기 때문에 28년부터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우리 경쟁 중국 기업들의 게 이제 보조금을 완전히 이제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이들로부터 응급제나 양극재 일부 소재를 사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조항이 또 발동이 되면서 우리가 또 세액 공제를 또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던 대부분의 보조금이 많이 축소가 되거나
되게 불확실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영향은 이제 하나솔루션이 가장 많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이제 TPO라는 이제 사업으로 1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었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 TPO를 직접 저격해서 못하게 하는 법안이 어저께 이제 나와서 영향을 줬었고요. 그나마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AMPC가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게 일단은 유지가 되는 걸로 법안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2차 전지가 일단은 태양광보다는 매력이 그나마 남아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국의 IRA가 이제 수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게 7가지가 이제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ITC, PTC 세액공제 혜택 종료 시점은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이제 단축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AMPC 생산 보조금 종료 시점은 2032년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반면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시점은 2032년에서 올해 2025년으로 크게 축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지주회사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주회사 담당 박건영입니다. 저희는 기존 보고서를 통해서 주주보호 강화와 그리고 주주 관여가 만약에 증가를 했을 때 어떤 지주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스크리닝 전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고 주주 환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주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스크리닝 결과 한진칼, LS 그리고 OCI 홀딩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주회사 투자에 앞서서 저희가 좀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를 선정을 해봤고요. 이유는 주주보호 강화와 그리고 주주관여 증가라는 가정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으면 지주회사 기업가치 제고에 직접적인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차 결과 모집단은 지난 보고서와 동일하고요. 총 34개의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결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위 10개 지주회사는 동원산업부터 시작해서 효성까지 총 10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지분율을 떠나서 동일인의 나이와 그리고 최근 동일인 변경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동일인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그리고 최근에 그룹사의 동일인이 변경된 이력이 있으면 상속 이슈보다는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소팅을 했을 때 총 2개 종목이 나오고요. 동원산업과 그리고 현대 GF홀딩스가 저희 스크리닝 종목에 선정이 됩니다. 결론은 총수일가 지분율을 좀 다양한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주주보호 강화 그리고 주주 관여 증가가 됐을 때는 지분율이 낮은 회사들 위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와 무관하게 향후에 기업가치 제고를 계속 유지해 나갈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좀 높은 지주회사 위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지주회사 투자 전략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주주보호 강화와 주주관여 증가를 가정을 해서 스크린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고 주주 환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주회사를 최종에 선정을 했는데, 반면에 역으로 이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동원산업, 세홀딩스 등 총 10개 기업이라는 그런 자료가 발표됐고,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로 한번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비추로셀 1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한재윤 의원입니다. 네, 비추로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비추로셀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3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51억 원을 기록하면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성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이번 1분기는 성수기인 4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는 당연했고요. 방산 부문에서의 약진을 필두로 석유 시추 수요 증대에 의한 고온전지 부문의 성장이 1분기를 호실적으로 이끈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비추로셀은 이제 수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기업인데, 1분기 환율 레벨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높다는 점 또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반영한 25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57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724억 원입니다. 방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연간 호실적을 이끌 전망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핵심 수출 지역인 인도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의 신규 고객 확보,
따른 성장이 기대되고 최근에는 미사일 돔 등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호실적을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환율 변동, 미국 시추 정책, 방산 수요 감소 리스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추로셀 1분기 실적은 이제 비수금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방산 부분에서 고온전지 부분의 성장이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22%, 39%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